우리 집은요, 아침엔 제가 맞추어둔 폰 알림이 울리기도 전에 주방에서는 개수대에서 물 사용하는 소리부터 시어머니께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에 전 잠을 깰 수밖에 없습니다. 전날 43평 아파트 도배일을 해서 온몸은 낙신 안 아픈 곳이 없는데 그대로 입에선 엄마 나 죽어 소리로 비명이 나올 만큼 피곤한데도 어머니 움직이시는 소리 들으면 일어나야 하는 게 며느리 팔자죠. 전 나름대로 제 게으른 몸뚱아리를 움직여 일어난다고 일어나는 중인데 방 밖에선 시어머니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흘러 들어옵니다. 지가 이날 입대껏 시집와서 이날까지 내보다 먼저 일어나 움직이는 꼴을 봤으면 내가 내 이름을 오늘부터 꼴꼴이라고 바꾼다. 참 같은 말씀을 하셔도 어쩌면 저렇게 정이 폭 드는 표현을 하실까 놀라울 뿐입니다. 구겨지는 얼굴을 바로잡고 엉금엉금 기다시피 거실로 나가면 이 꼭두 새벽부터 머리에 구루프를 마시고 뽀얗게 분까지 바른 시어머니가 정신없이 쌀을 씻어 앉히시고 계시죠. 어이구 며느님 마마 일어나셨어요. 자기보다 늦게 일어났다고 야지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일상 하루는 시작됩니다. 회사 사택에서 회사로 출퇴근하며 지방에서 자기의 일상을 열심히 살고 있는 남편과 주말 부부입니다. 남편은 제가 좋아 따라다녀 결혼했습니다. 여자가 쫓아다녀서 한 결혼은 다들 남편한테 대우 제대로 못 받고 살아서 후회한다지만 전 후회 안 해요. 원래부터가 정감 있는 사람 아니지만 가정에 충실한 거 하나 확실하게 믿고 있고 남편은 처자식 벌어먹여 살리는 것뿐에 모르기 때문에 남들이 말하는 그 뜨거운 사랑은 못 받아보지만 전 이런 신뢰와 평화가 좋습니다. 사실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때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를 대하시는 태도를 보곤 이런 집에서 자란 남편도 비슷하리라는 기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이 능력 없어 아내를 평생 밖에서 고된 일을 하게 한 못남을 탓하느라 아내에게 큰 소리 한 번 안 내셨겠지만 태생이 선하시고 다감한 분이라 목소리 크고 자기 주장 강한 와이프에게 늘 아유 그래 하시며 사시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것도 눈에 보였어요. 왜냐하면 집안에서 늘 어머니 옆을 떠나시지 않으시거든요. 하다못해 어머니가 버너를 바닥에 놓고 편하게 다리 뻗고 앉으셔서 후라이팬에 전을 부치셔도 그 옆에 앉으셔서 어머니 하시는 걸 지켜보셨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틀렸어요. 아예 모르쇠로 일궈나면서 늘 대면대면하게 굴었으니까요. 남편 재미없는 대신 내 속으로 낳은 내 딸들이 예뻐서 그 애들 보는 재미에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결혼하겠다고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부터 느낀 건 어머니께선 걸레를 옆구리에 차고 다니신다는 느낌이었어요. 걸레를 손에서 안 놓으시고 연신 바닥을 훔치시는데 엄청 부담스럽더군요. 여자가 깔끔해서 나쁠 거 없다. 본처면서도 아들도 못 낳았으면 깔끔이라도 하던지. 어머니께서 제게 늘 하시는 말씀이신데요. 말씀 끝에마다 아들 이야기, 본처 이야기를 하시는 게 시어머니의 말습관이십니다. 아니 그럼 제 남편이 후처가 있어서 후처는 아들을 낳았다는 건가요? 본처 하시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던 날들을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사실 가정주부로 놓고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150점 주어도 안 아까운 분이죠. 청결, 근면, 성실, 손맛, 손재주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집에서조차 한시도 안 쉬고 일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 팔자는 편하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옥상에 올라가 보면 다른 층 할머니들 장독대에는 먼지가 뽀해도 우리 장독들은 분통 같습니다. 먼지 한 톨 없어요. 훌륭한 주부시죠.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이요. 웬만한 한식 연구가들이 울고 갑니다. 깻잎철에는 된장에다가 깻잎을 박으시고 김장 끝난 후에는 무 100개를 썰어서 무말랭이를 만들어 주십니다. 요즘에도 가정에서 무말랭이 하는 집 있을까요? 그저 그냥저냥 사는 집에선 아끼는 게 최고야.
이거 무말랭이 해두면 반찬값도 안 들고 얼마나 좋아. 응? 몸뚱아리 애껴서 뭐해. 여자 바지런해서 나쁠 거 없다. 아들도 못난 몸뚱이가 뭐가 그리 귀하다고. 말끝마다 아들도 못난 몸뚱아리 소리가 악 소리나게 듣기 싫지만 한시도 반시도 안 쉬고 종다리 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 고달픕니다. 저는 속이 상한 게 자기 일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거는 그렇게 살아오신 거고 그걸 왜 제게까지 완벽하게 요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했다고는 못하겠는데요.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빌라 24평 도배를 2군데 뛰고 들어온 저녁, 어머니가 빨라고 하신 빨래를 돌린 후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잊고 못 널고 잠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비몽사몽간에 일어났는데 순간적으로 빨래 아차 싶어서 후다닥 일어나 빨래를 걷었어요. 빨래를 건조대에 널고 뒤를 돌아서는데 시어머니께서 절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시면서 그거 빨래 다시 안 돌리고 넣는 거야? 하시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무심코 돌아섰는데 바로 코앞에 무서운 시어머니가 서 계신 모습을요. 그거 그대로 널면 냄새나고 구겨져 있고 습기 찬 그대로 밤새 묵은 걸 널면 곰팡이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블라블. 네, 다 맞는 말씀이신 건 알겠는데 딱 한 번 실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빨래만 걷으면 쫓아오셔서 방금 돌린 건지 오래전에 돌린 건지 확인하시고 냄새 맡아보시기 시작하셨어요. 전 그때부터 빨래 넣을 때 꼭 뒤를 계속 돌아보는 제 자신이 싫습니다. 바로 이런 게 시집살이란 거겠죠. 만사 이런 식으로 절 쥐잡듯 하시면서 노이로제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분이 저희 시어머님이십니다.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엄마 너무 완벽하셔서 그래. 당신 우리 어머니 장롱 안에 좀 봐봐. 뭐 하나 흐트러진 거 있나? 어머님 장롱 정리정돈 잘 된 거는 알겠는데 제 장롱을 수시로 열어보시면서 저에게 혀를 차시는 거는 못 참겠습니다. 심지어 물티슈 한 장을 들고 들어오셔서 제 방을 쓱 닦아보십니다. 창틀도 쓱 닦아보시면서 혀를 차시는 게 일상이세요. 검열하시는 거겠죠. 사실 제가 이렇게 어머니께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잡혀 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작은 1인 출판사를 차렸다가 말아먹은 적이 있거든요. 1인 출판사는 크게 안 벌려도 되니까 식구들 몰래 집에서도 작업하고 진행하는 게 가능했고 한 3억 원 책을 출간하다가 너무 안 팔려서 말아먹었는데 1인 출판사는 망해도 크게 손해날 게 없습니다. 결국은 500만 원 정도 거래처 결제 못한 게 있어서 그 여러 건들이 독촉이 날라온 걸 어머니께서 보신 거예요. 출판사 번역 원고일 한다고 속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주소를 집으로 했는데 모든 독촉장이 집으로 날라온 거죠. 도대체 무슨 짓을 어떻게 했길래 유통대행 뭐 그런 회사 뭐 인쇄소 같은 데서 독촉 서류들이 날아오냐? 남편 몰래 어떻게 혼자 해결해 보려고 제3금융권에 대출 신청하고 거절당한 직후의 일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대신 결제해 주셨죠. 돈은 도배일 하면서 금세 갚았지만 신뢰가 떨어진 거죠. 어머니께서 제일 심정 상하는 건 아들 문제입니다. 자기 아들 낳아 자기 후배 든든한 건 당신 세대 인생이죠. 우리 세대는 솔직히 아들의 목 안 맵니다. 딸들이 오히려 잘하잖아요. 딸 셋 낳은 게 저만의 잘못 아닌데 왜 그렇게 그걸로 눈치를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말끝마다 아들로 기결지어지시는 분이 저희 시어머니세요. 오늘 아침에도 어제 43평 아파트를 어머님 아버님과 셋이 3인 1조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천장 도배까지 싹 해치웠기 때문에 정말 죽을 지경이었는데 어머니는 펄펄하게 새벽부터 일어나 저렇게 움직이시는 거죠. 어머니의 일당은 베테랑 남자의 일당을 받으실 정도로 거의 현역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저희 집은 고부가 같이 도배 일을 해요. 어머니는 고등학교 문턱도 못 밟아보시고
중학교를 끝으로 사탕 만드는 공장에서 사탕 싸는 일을 시작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드셨다고 하는데요. 20살 때 옆집 사시던 도배 아줌마 따라 아르바이트를 며칠 한 게 인연이 되어 50년 넘게 한 업종에서 뼈가 굳으신 분이죠. 도배 일을 하시면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시는 아버님을 만나 결혼을 하신 거고요. 금요일 저녁이면 올라와 월요일 새벽에 내려가던 사람이 아이들이 다 크니까 남편도 그렇게 재미가 없는지 연구소장 일을 맡으니 일이 바빠서 그러는지 근래엔 한 달에 2번만 올라오는 남편은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입사를 한 게 연애 때였습니다. 신혼 초에 지방에 있는 연구소로 파견 나간 게 지금 17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우리 부부는 17년째 주말 부부인 거예요. 셋째 딸이 어린이집에 들어간 해 시어머니께서 제게 너도 오늘부터 나 따라 나가자 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니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자기 아들은 지방에서 혼자 생고생하면서 뼈 빠지게 벌어 집에다가 꼬박꼬박 월급을 송두리째 송금하는데 집에서 판판히 놀면서 그 월급 받아 챙기는 며느리가 꼴보기 싫으셨을 겁니다. 전 이래봬도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영문학을 전공한 제게 한때 출판사에서 의뢰받아 영문학 번역도 하고 또 나름대로 1인 출판사도 운영해본 제게 도배일을 하자는 제의는 너무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뜨앗하는 제 표정을 보시고 아유 그런 표정 짓지 말어. 누군 태어날 때부터 아랫목에서 자는 괭이 팔자로 나고 누군 태어날 때부터 도배쟁이로 태어났대. 일에 귀천이 어디 있어. 그래도 움직일 태도를 안 보이는 저를 향해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시더군요. 본처면 본처값 좀 해라. 남의 집 3대 독자한테 시집와서 아들 못 낳은 거 죄스럽지도 않냐? 아들도 못 낳아준 몸뚱아리 뭐가 그리 귀하다고 아랫목에서 응? 정승 판서 부인이냐 네가? 다른 집 본처들은 남편 혼자 벌어들이면 그거 미안해서 집에서 인형 눈깔이라도 붙인다더만. 그러면서 저를 혼내시는데 저도 나름 제 기준의 삶의 경계가 무너지는 걸 원치 않아서 버텼습니다. 답답하셨던지 나중엔 달래시고 얼르시더군요. 아휴 두고 봐라. 이제 다시 기술 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세상이 올 거야. 너도 나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일 누구든 못할 거요. 너 도배학원 다닐 필요도 없어. 시험씨가 도배 몇십 년 베테랑인데 뭐가 걱정이여. 공짜로 배우고 돈 벌고 응? 결국 그래 애들도 커가고 나도 한 푼이라도 벌어들이자 속으로 결심을 한 거예요. 출판사에서 일감 받아다가 몇 날 며칠 밤새워 받는 돈보다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알곤 굳이 예쁜 치마 입고 깔끔한 직장이 필요가 없다. 이 길이 내 길이다 라고 생각하기에 이른 거죠. 하지만 정말 만만치 않더군요. 온 관절이 안 아픈 곳이 없고 처음 시작부터 오늘날까지 온몸 곳곳이 파스 자국입니다. 사실 저도 아직도 도배일은 싫습니다. 안 하고 싶어요. 다만 하면 돈이 되니까 새끼들 셋 대학 공부시키고 시집 보내려면 그리고 노후 생각하면 벌어두는 게 좋으니까 젊을 때 벌어두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틀리세요. 너무 재미있으시답니다. 발판에 올라가서 벽지 붙이는 게 자신의 천직이구나 싶으시대요. 내가 내 자랑 같지만 여자 중에 내가 제일 잘할겨. 여기 끝선을 정확히 맞추는 게 쉬워 보이지? 근데 나같이 하는 사람 없어. 여자 중에 돈도 내가 제일 많이 받을걸? 거기서 경력 55년의 아버님은 한술 더 뜨십니다. 깔끔하게 변하는 벽을 볼 땐 정말 만족스럽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같다니까. 어머님께서 눈 떠서 집에서 나와 집에 돌아가는 순간까지 도배에 미쳐 계실 때의 모습을 뵈면 장인이 달리 장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이 공간의 치수를 잴 때 줄자를 능수능란하게 다루시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어머니 일하시는 걸 뵈면 정말 직업이고 살림이고 일이 팔자에 들었다는 자기 스스로 자족하는 말씀이 실감이 들 정도입니다. 일할 때는 프로시죠.
그러나 집에 가시면 아들 손자 타령하시는 살림 잘하는 시어머니일 뿐인 어머니를 재작년인가 모 방송국에서 찾은 적이 있었어요. 생방송 땡땡땡이란 프로에서 추석 특집으로 외길 인생에 대해서 다룬다고 하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도배장인에 대한 취재를 하고 있다고 어머니의 의사를 묻는데 우리 시어머니 단칼에 거절하시더군요. 외길 인생이 그 하는 목적도 좋고 그거 방송국 생방송 땡땡땡은 지도 헛구원 날 봐요. 그럼요. 거기 나오면 나한테 좋은 건 나도 알아요. 헌데 난 안 할라요. 왜 안 하는지도 딱히 이렇다 할 대답도 안 하시면서 무조건 안 한다고 버티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잘난 척하는 거 좋아하시고 뽐내기 좋아하시는 양반이 집안에서만 활개짓인가? 왜 저러시나 싶은 마음도 들고 의외의 면이라 어머니가 좀 좋게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왠지 저렇게 튕기고 숨어들면 사람이 조금 신비롭고 그런 게 있으니까요. 뭐 그렇다고 그런 좋은 마음이 반드시 오래가진 않습니다. 가족이란 관계가 대체로 그렇듯이요. 시어머니와 일을 같이 다니고 하루 종 자는 시간 빼고 쭉 붙어있다시피 하니까 정말 부딪히는 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현재 집에 거주하고 계신 분한테서 도배 의뢰를 받았어요. 19평 아파트고 아버님이 몸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작은 평수를 할 땐 어머님과 둘이서 하거든요. 그날 6시 바로 전에 마무리하고 어머님은 근처 마트에서 저녁장을 보시겠다고 먼저 나가시고 한숨 돌릴 때 집주인이 돌아오시더군요. 무척 만족해 하시며 일당을 주신 거를 받고 풀이 너무 많이 묻어서 팔 좀 닦으려고 욕실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주신 일당 봉투를 세면대 위 서랍장에 잠시 올려둔 거를 놓고 나온 겁니다. 어머님과 차를 타고 집에 거의 다 와서 봉투를 찾으시기에 아차 했죠. 다시 차를 돌려갔더니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여자 봉투 못 봤다고 딱 잡아떼더군요. 무슨 봉투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들어가 봐요. 욕실에. 난 보지도 못했어요. 세상에, 이름 먹은 노인네하고 여리여리한 여자가 하루 온종일 고생해서 받은 돈을 안 돌려주는 이 사람의 탈을 쓴 나쁜 여자 이야기는 길게 하고 싶지 않네요. 정말 세상 사람들 별의별 사람 다 있다고 하시겠지만 도배일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터덜터덜 차에 타니 시어머니 눈이 뒤집히시죠. 내가 정말 꼴백 번은 말을 했겠다. 넌 사람의 말을 도대체가 어디로 듣고 사는 거냐. 앉은 자리에서 잠깐 눈만 감아도 코 베어가는 데가 세상이라고 안 하냐. 정신 똑바로 챙기고 살아. 너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한지 알아? 네 시험씨 온몸에 파스 붙인 채로 천장 바르려고 발판 위에서 죽을 용을 쓴 돈을 가져다 버린 거야. 이런 소리를 집에 오는 내내 차 안에서 1시간을 떠드시는데 정말 비명을 지르고 싶더군요. 물론 화가 나시겠죠. 그러나 1절만 하셔도 충분히 알아듣는데, 그리고 저도 이미 속이 상할 대로 상하고 그 뻔뻔한 여자 때문에 세상 살 맛이 딱 안 나서 죽겠는 통에 어머니가 속을 긁으시니까 다른 날은 그저 참았을 정도의 일도 그날은 도저히 못 참겠더군요. 사실 이미 그날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이 먼저 있었어요. 어머니는 폰맹이라서 핸드폰으로 인터넷 들어가서 물건을 주문하실 줄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늘 제게 의존을 하시는데 처음엔 저도 흔쾌히 해드렸죠. 며느리로 그 정도 해드리는 건 당연하니까요. 어머님은 비싼 거 주문하실 땐 정확히 돈을 건네주시고 사실 값이 안 센 거는 뭐 내가 내지 하고 어머니께 안 받았는데요. 어머님이 인터넷 쇼핑이 훨씬 가격이 저렴하다는 걸 아신 후부터는 뭐든지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려고 드시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평균 한 달에 한 50만 원어치는 주문하시는데 그 중에 한 30% 정도는 제가 돈을 돌려 못 받고 있어요. 한 집에 사는 고부 관계에서 그 정도 돈이야 제가 대신 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머니께서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이젠 아예 주실 생각도 안 하시니까 그런 상태로 몇 년 가니까 이 돈도 만만치가 않은 거죠.
도배를 하다가 제가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어머니, 인터넷 주문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오늘 저녁에 집에서 알려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시는 겁니다. 내가 배울 것 같으면 벌써 다른 사람한테 배웠다. 아들도 못 낳는 주제가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는 주제에 시댁에 얹혀 살고 시어머니가 해주는 반찬 낼름낼름 얻어먹으면서 그거 인터넷 주문할 줄 안다고 그걸 그리도 생색을 내냐? 아유, 내 더러운 팔자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들도 못 낳는 소리가 아무리 인이 박혔다고 해도 그게 꽃노래로 들릴 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벌어진 봉투 사건이라 전 감정이 폭발한 거였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무 말도 않고 어머님과 어색하게 있다가 잠이 들었고 다음날부터는 이틀은 일이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부터 어머니랑 단둘이 일도 없이 집에 서 있는데 도저히 갑갑해서 못 견디겠더군요. 어머니랑 또 같이 점심을 먹어야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우선 이 집에서 나가자 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등산 배낭에다가 옷을 몇 가지 추려서 KTX를 타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애들이야 시어머니께서 자기 자손이니까 살림하면 둘째 줄에 서지 않는 당신이 알아서 챙기겠지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근래 들어 한 달에 2번만 올라오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갑자기 솟기도 했으니까요. 도착하니 오후 3시였고 남편 사는 오피스텔에 들어가 엉망인 집 청소를 좀 해놓고 마트에 장도 볼 겸 머리도 염색할 겸 오피스텔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대형 상가로 갔습니다. 미장원에 들어가 머리컷을 하는데 한참 떨어진 자리에 여자가 파마 중이더군요. 워낙에 목소리가 꾀꼬리 같고 헤어 디자이너와 나누는 이야기가 재미있어 흘끔흘끔 듣고 있는데 말 끝에 우리 집 남자가 지금 미장원 근처까지 다 왔다네요. 빨리 풀어주셔야겠어요. 여자가 머리 마무리하고 전화를 받고 나가는 것과 동시에 저도 염색 끝나고 머리 마무리하고 그 여자가 먼저 나간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